예, 유망한 업종 찾아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업종군은 사장님과 대장주 얘기하니까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내년에 슈퍼사이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교체 수요를 봐도 그렇고 가격 전망도 그렇고 실제로 좀 반도체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뷰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하나 꼭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온 거고 네. 반도체야 뭐 D램 낸드 내년에 뭐 좋아지는 건 다들 아실 거고 D램은 아마 공급을 줄이니까 D램 쪽은 사실은 장비 쪽은 그렇게 좋은 모멘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렇게 투자를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낸드는 좋죠. 낸드는 삼성전자도 계속 증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낸드에 관련된 뭐 소재나 아니면 장비 쪽은 계속 좋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많이 공유가 돼서 다들 아실 건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아시겠지만 뭐 뉴스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대만의 TSMC란 기업이 삼성전자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굴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TSMC의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TSMC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한마디로 설계한 걸 그대로 받아다가 ODM 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파운드리라 그러는데 반도체를 설계한 대로 그대로 이제 그 고객사한테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업체인데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냐 이렇게 좀 폄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라는 건 일반 제조 공정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설계도를 주면 그거대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공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삼성전자를 이길 정도의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좋고 그 삼성전자보다 TSMC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가 사실은 좀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왠지 이 설계도를 주면 괜히 경쟁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술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원래 삼성에도 예전에 맡겼었는데 TSMC에 다 넘겨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고객사의 입장이 중요한 거니까 파운드리는. 근데 어쨌든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D램이나 뭐 낸드를 떠나서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5G 통신칩 들어가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죠. AP. 이것도 이제 퀄컴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소니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미지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반도체 칩이죠.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량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근데 이들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뭐 TSMC가 됐건 뭐 삼성전자가 됐건.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TSMC에 집중이 돼 있는데 삼성이 일단 이 물량 다 뺏어오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TSMC에 거의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영업만 사실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좀 뒤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파운드리 중국에 공장을 좀 증설을 해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이거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기존에도 학원이 있었는데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사실 TSMC랑 가장 유사한 업체가 DB 하이텍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전에 동부하남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DB 하이텍이 많이 관심주로 각광을 받았죠. 올랐죠. 주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대형주 중에서. 이제 그 정도로 이쪽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데 한국에 근데 DB 하이텍 빼고 이제 한번 종목들 찾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혜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오늘 한 종목 좀 가져와 봤으니까 그 AD테크라는 종목인데 한번 좀 그 종목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그 하이닉스의 낸드 컨트롤러라고 이제 낸드 플래시 있죠. 이거 조종하는 그 칩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주력이긴 한데 그거면은 사실은 뭐 제가 얘기를 안 드렸겠죠. 근데 이 회사가 TSMC의 8개 그 밸류체인 협력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좀 재미있는 공시가 뜨긴 떴는데 그 TSMC랑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를 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거 뭐 초대형 악재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당사에서도 이번에 좀 탐방을 갔다 온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이 회사가 그거를 이제 해지한 이유가 삼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결정된 건 아닌데. 근데 앞에서 차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삼성밖에 없네라는 사실 생각이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 아직 규모가 작으니까요. 근데 AD테크가 사실 주가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삼성 입장에서도 협력사가 필요하잖아요. 파운드리를 제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 AD테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뭐냐면은 그 칩리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팹리스 아시죠?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 그 퀄컴 같은 회사들. 예. 설계만 하고 그다음 파운드리는 TSMC처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 중간에 있는 회사예요. 칩리스가 뭐냐면 디자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발로 따지면 신발 설계도를 라이크가 그리잖아요. 예. 그러면 공장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에 뭐 예를 들면 ODM 업체가 있다 그러면 넘겨주죠. 네. 그 ODM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뭐 이렇게 신발에 들어갈 여러 가지 뭐 소재들이 있죠. 소재 그리고 공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공정 디자인 그게 좀 특이하게 이 반도체 이 파운드리에는 그게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AD테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TSMC랑 그동안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AD테크랑 같이 하면 좀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예. 이거는 삼성전자가 꼭 AD테크랑 했다고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공식적으로 뭐 삼성전자로 언급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삼성 아니고선 제가 봤을 때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파운드리를 위해서는 이 회사가 설계 디자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D테크 한번 파운드리 하면 우리 한국의 수혜주 찾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주가 비록 올라서 지금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닌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아직도 그 PER 기준으로 10배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사실 TSMC 주가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AD테크의 저는 2020년도 전망이 너무나 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해 보시고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고서 처음 보셨을 때 저희 갖고 왔으면 그래도 많이 수익이 좀 났을 그게 텐데. 이번 주 초여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쩔 수 그래도 없어요. 많이 오르긴 네. 올랐어도 여전히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반도체 중에서도 또 AD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파운드리는 앞으로도 뉴스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요. 투자 관련한 소식들도 저희가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하면서 전략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오늘 짠 게 아닌데 다들 전문가들이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얘기 한 번씩은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갖고 오셨던데 네. 어디에 포인트 두실 계획이세요? 사실 뭐 2차 전지 올해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뭐 너무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테슬라 신고가 보신 분들은 더 배가 아플 수도 있죠. 왜냐면 테슬라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한국의 배터리나 이런 건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ESS 화재 사고도 있었고 또 LG화학이 뭐 이제 주로 뭐 이번에 배터리 분사한다고는 하는데 폴란드 공장에 대해서 뭐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쪽이 또 적자가 커졌고 그것 때문에 한번 또 충격을 또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뭐 중국이 보조금 이제 지급 안 한다. 그러니까 불편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건 다 반영됐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안 좋은 대로 흘려보내시고 앞으로 2020년도가 중요한데 2017년도, 18년도에 그 2차 전지가 지금의 반도체보다 훨씬 뜨거운 거 아셨죠? 그때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거의 8배 갔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하루가 멀다고 급등했었으니까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무색해졌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는 계속 성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모두 다 갈 수는 없고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지금 이쪽 플레이들이 너무 뛰어드니까 거기서 정말 이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 가지고 있다. 이 회사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차를 배터리를 좋게 보지만 이제 아무거나 투자하는 시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첨보하고 대보 마그네틱이란 기업인데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첨보는 뭐냐면은 이 전해 그 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4대 소재가 있잖아요. 분리막, 뭐 전해액, 그다음에 또 그 뭐죠?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극재 경쟁 너무나 치열합니다. 분리막은 좋은데 이게 이노베이션이 만드니까 사실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되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근데 전해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해질이 들어가거든요. 이 전해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은 사실 국내에서 몇 개 없습니다. 딱 손꼽는 회사고. 근데 제가 왜 첨보를 가져왔냐면 첨보 같은 경우는 그 전액이 그 보통 많이 쓰이는 게 LiPFCX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소형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전해질이에요. 근데 이건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뭐 만드는 업체들도 좀 여러 포진에 있고 근데 단가도 되게 싸고 근데 전기차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게 수명이 짧고
이 용량도 작고요. 거기다가 출력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 뛰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예. 넣어가지고는 그래서 첨보가 만든 게 뭐냐면은 LiPO2FT2라고 하는데 이걸 뭐 용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LiFSI 이런 이제 다양한 전해질들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기존 거에 대비해서 출력도 되게 높고 수명이 이걸 넣으면은 수명이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해액을 만드는 핵심이 전해질인데 이런 프리미엄급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첨보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거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고. 그래서 선택지는 분명해요. 첨보는 반드시 2차 전지 한다면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장비인데 우리 이제 보면 이제 배터리 소재 사실 뭐 음극재, 양극재 다들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마그네슘도 있고 뭐 니켈도 있고 거기 보면 철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생산을 할 때 예. 철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게 폭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탈철 장치라고 합니다. 이 대보 마그네틱이.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일본에 유일하게 한 개 업체랑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커지는데 이쪽 시장은 커지는데 경쟁 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이거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또 안정성도 검증된 회사니까 대보 마그네틱도 사실 좀 많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사실 첨보 대보 마그네틱 올해 이 정말 저는 좋은 기업으로 보는데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이 소외받고 있으니까 아까 반도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가격 매력도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얘기해 주셨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도 그 인기 있는 종목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첨보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 증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시 많이 하게 되는 시기니까 또 좀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제가 그 100% 수익 나는 네.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후로도 하셨나요, 혹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좀 했거든요. 네, 예.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 어제 사셨던 분들은 아니나 다를까. 한 예. 4% 최소한 나셨는데 이게 올해까지 11년 연속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틀린 적은 언젠간 틀릴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어쨌든 배당락 효과를 이용하는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도 한번 제가 또 이 방송 계속 하게 되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 한번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배당락인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보통 배당락 당일날 양봉이 나오면요 이게 연초까지 이어져요. 연초 장세 나오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음 주 일정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 1월 1일 날은 이제 한국 수출 데이터 좀 나오고 중요한 게 1월 2일입니다. 그때 중국의 PMI 제조업 나오니까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또 중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좀 돌기는 뭐 지준율이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